네, 그러면 여러분 김남혁 우리 작가님이자 저희 AK 아트코리아 연구소의 소장님이신 캡틴 김남혁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앞에 좋은 강연, 본인의 이야기들을 잘 풀어주시는 작가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번에 주제를 아트페어, 해외 미술의 주목받는 작품의 비밀이라는 그 소재를 달고 준비를 했습니다. 작가님들의 가장 그 삶의 목적이나 또 기뻐하는 바는 내 작품이 인정받아서 누군가한테 사지는 거, 편리해지는 거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방법론적으로 접근하는 것들은 기존에 많이 해왔다고 생각이 들고 의외로 이렇게 해라, 또 어떻게 해라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듬는 방법이 오늘은 좀 다른 부분을 중점을 두는 거였어요. 좋은 질문은 예술가의 정체성을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Y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던 것은 그 왜라고 하는 것은 삶에서 왜 살아야 되지? 왜 작품을 이렇게 해야 되지? 왜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의 질문들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인문학이나 예술가, 철학가들은 사실 이 용어가 의외로 가깝습니다. 왜 사나? 철학가들을 말하죠.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how를 너의 how를 보통 이제 동양적인 사고 방식은 이제 길 가서는 오랜만에 누굴 만났을 때 물어봐요. 안부를 물어요. 어떻게 지내니? 그거의 영어식 표현이 뭘까요? How are you죠? 어떻게 지내니? 그래서 How are you를 물어보는데 우리가 영어 교육할 때도 이제 How are you는 어떻게 지내냐는 인사말인데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듣냐면 너 요즘에 뭐 하고 지내니? What are you doing? 이렇게 받아들여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만났어요. 너 요즘 어떻게 지내라고 했을 때 나 요즘에 기분이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나 요즘에 무엇을 하고 있어요. 나 요즘에 무엇을 매진하고 있어 라고 보통 이 동양식 사고방식은 내가 하고 있는 행위를 말해요. 그게 인사말인 것 같고 거꾸로 이제 미국인들, 제가 미국 유학을 갔다 오고 미국에서 수능 교수를 했었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처음 만난 사람한테도 주변 사람한테 결코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묻지는 않아요. 궁금하지도 않고 프라이버시고 이제 뭘 궁금하냐면 너의 상태가 어떠니, 네 감정이 어떠니 그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how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왜 사냐고 물어보는 거는 그것만 사실 그 부분이 우리 인간한테는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입니다. AI 시대로 인해서 굉장히 기술이 많이 발달되고 있는데요.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근원적인 질문이고 고민이거든요. 어저께도 이제 저희가 이걸 진행하면서 어제 진행하면서 할 때 우리 김한정 회장님한테 칭찬을 하고 해서 감사 데모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 구글에서 자기 이름을 누르고요. 작가분들이 자기 이름을 쓰고 무슨 작가 이렇게 구글에서 딱 쳐보세요. 그 다음에 무엇이 많이 나오는지 자기 이름을 쓰고 나서 무슨 작가인데 예를 들어 김남효 작가 빼고 나서 딱 인터 쳤을 때 과거에는 그냥 검색이 됐는데 지금은 그 AI가 탑재돼서 AI가 검색보다 더 많은 걸 해줘요. 그랬을 때 그 작가가 어떤 작업을 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정제성으로 나오면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브랜드. 그 작가가 이것저것 막 여러 가지 시도하고 있어라고 하면 AI는 그걸 그대로 받아내서 이 사람은 이런저런 시도하지만 뚜렷한 건 없다고 AI가 딱 단언해줘요. 브랜드가 안 만들었다는 말을 해주는 거고 그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 김남효라고 해서 김남효 작가를 치시면 어떤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브랜드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데 사실 작가들은 브랜드란 말은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실제로는 내 작품은 요즘 이런 작품을 하고 있고 이 작품들이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고 판매되기를 원한다는 걸 생각하거든요. 그 각각의 작품인 거예요. 이번 시즌에 이게 나오고 다음번에 저런 작품 나오고 또 저렇게 하고 그런 부분들이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가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브랜드 때문에 이 사람의 브랜드는
뭐가 나오고 그 사람식의 방법으로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이 브랜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주로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정말 놓치고 있는 건 이겁니다. 그런 브랜드나 작품이 나오려면 미술인들이 보통 배울 때 저희가 테크닉이 부족하다고 해서 기술적인 걸 많이 배우려 하는데 그걸로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게 바로 앞에 있는 오늘의 주제인 키워드가 세계관인데요. 이 세계관이 없이는 뭐가 나와도 누군가의 작품을 흉내낸 작품이 되는 겁니다. 모사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그 힘이 엉망인 것 같은데 그 자기 작품을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게 전달력이 있으면 경청해요. 제가 미국 유학을 제일 사람들이 많이 맨하탄에 프레스라는 교회가 있죠. 거기서 디자인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어느 한국에서 말하고 있는 시기에 그림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은 딱 거의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계관 얘기를 하는데 세계관이 거창하잖아요. 근데 세계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영어 속에는 너의 그 나레이션 해봐. 네가 어떤 세계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 퍼스펙티브가 뭐야? 어떤 관점이야? 네가 세계관이 뭐야? 그런 걸 물어보거든요. 이 세계관이 있는데 이 철학적인 것을 담고 있어요. 철학적인 것을. 그래서 어렵죠. 우리가 프로 이름을 Y라는 이름을 잡은 이유는 이게 Y라는 질문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Y, 내가 왜 작업을 하지? 왜? 나의 이름은 왜 이렇게 됐지? 라고 했을 때 그 왜라는 질문을 담게 되면 두 번째 단계에 철학이 쌓이게 돼요. 하다 보시면. 왜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에 다른 사람 철학하다가 그게 내 철학이 되고 그게 모이면 세계관이 되고 그 다음에 작품이 나오는 순간에 그 작품은 브랜드까지 끌어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명제이고요. 예, 세계관. 세계관을 또 다른 말을 우리 또 많이 쓰는 게 스토리텔링입니다.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작가는 또 쓰라고 그러면 자기가 이제 어릴 때 경험들, 아픈 상처들 이런 걸 많이 써요. 이걸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요. 스토리텔링에서 많은 부분들인데, 그 작가로 통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많은데 또 놓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어릴 때부터 무엇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그가 어떤 세계관을 갖추고 있는지를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작품이 나왔을 때 그걸 본 작품 관객들이 공명을 일으켜요. 그 사람 말을 듣고 그게 감명 깊은 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자기 안에 감정이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공명이라고 해요. 나의 추억에서 만났을 때 그때 공명이 일어난다는 의미를 드리고 싶었고 사례를 제가 몇 가지 소개할 텐데요. 제가 그 아트코리아 방송에서 칼럼을 지금 미술 칼럼을 매주 쓰고 있는데 그 칼럼의 전체권 제목이 크로스 오버 아트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경계를 넘어선 예술이라는 이름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제가 그런 작품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미술뿐만 아니라 미술 넘어선 작품들까지 해서 아트코리아 방송은 전체적인 회장님이 14년간 전체 예술을 아우르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오시고 현장 촬영하시고 기사 쓰셨거든요. 저도 지금 그러한 맥락에서 연구 수정하고 있는데요. 게르하트 리히터라는 사람이 이분 94세세요. 지금 살아계신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동독에서 이번에 자라면서 동독에 이제 유대인들 많이 죽이고 뭐 그런 전쟁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요. 이분은 한 4년 전에는 그 루이비통하고 같이 협업해서 우리나라 이상 작품이 들어왔었어요. 이번 작품이 루이비통 매장 거기 갤러리에. 근데 이런 말을 하면 나는 불확실성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는 이걸 지금 스케치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게 긁어내요. 그러면 원래 말짱한 그림들이 자꾸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긁어가지고 유한데. 근데 왜 이걸 불러서리라는데 왜 불러서리냐고 했더니 무엇이 진실이냐, 자기가 겪었던 이런 고통들, 전쟁 이런 것들에서 그 사진을 찍혀지는 진실에 대한 이분들이 이 사람 왜라는 거죠. 이게 정말 진실일까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질문들을 작품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기억과 역사 모호한 것들을 표현하자고 해서 이런 방법을 쓴 거거든요. 이 작품이 굉장히 비쌉니다. 아주. 이 기법은 지금도 누구나 쓸 수는 있어요. 누구나 쓸 수는 있는데 기법을 아무리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앞단계 왜 이렇게 했을까?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을까 부분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다면 그 작품은 그 부분에 온전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리턴 이런 거 아주 대표적인 대표이고
그다음에 이후에 우리나라 루이비통 등에 와서 갤러리 전시할 때는 이 불로 처리하지 않는 각각의 입자를 가지고 또 그림을 만들어내셨어요. 그런 것도 하셨다는 거고, 이런 분이 계시고, 소설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역대급에 대단한 게 이제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가 되죠. 영화로 나왔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이 세계관이라는 거죠. 세계관. 이 사람은 크리스천인데 불창조란 말씀을 써 두 번째 천재, 하부 천재.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야기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 안에서는 이 사람 세계관이 통하는 거예요. 네. 영화를 만들었는데, 극장에 가면 우리가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가, 영화가 시작하기 직전에 한 3초간 불 다 꺼버려요. 극장 가면 3초간 암전. 네. 디자인적 기법으로 왜 불을 왜 끄냐면, 불을 딱 끄게 되면 사람들이 깜깜하잖아요. 그리고 불 깜깜한 상태에 3초간 있다가 영상이 나오면 그때 어떤 영상이 나오든 내가 그 세계로 들어가 버려요. 이 기법, 세계관을 끌어가는 방법이에요. 주선실에 가는 거예요. 내 몸은 현대에 있지만 자기 현재인 걸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세계관입니다. 내 그림을 봤을 때 그 사람 그 세계관을 들어오게 하는 방법,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례가 이런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좀 더 넓혀 말하면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아이폰을 만들어냈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한 여러 가지 작품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전 세계 스마트폰의 그 1등은 사실 삼성이 갖고 있는데, 미국에서. 근데 삼성이, 우리 너무 자랑스러운 삼성이지만 이제 디자이너 세계에 봤을 때는요, 이제 이런 전자제품 만드는 회사 중에서 어떤 회사가 세계관을 갖고 있어, 그 회사만의 독특한 철학이 있는 회사가 어디 있어 했을 때 다른 회사들은 거론이 안 되는데 이 회사 애플은 거론이 돼요. 애플만의 독특한 세계관이 있다. 그래서 아까 그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어떤 스마트폰을 만들어내더라도 사람들이 이건 그 회사만의 브랜드가 갖고 있는 가치야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만들어내는 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근데 이 스티브 잡스가 한 방법은, 이 사람이 인문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수양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눈앞에 보이는 모든 통계라든지 모든 사회학 그런 것들을 다 제쳐놓고 자기 안에 깨달음을 갖고 찾아내는 방법을 썼는데, 이런 부분이 와서 극도의 절제와 단순을 찾아냈거든요. 이 철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애플사가 무서운 거죠. 그 다음에 만드는 삼성은 애플을 똑같이 만들어내서 경쟁에서 지금 너무 자랑스럽긴 하지만 어느 누구도 지금 말씀드린 존경의 마음을 갖지는 않아요. 디자이너가 갖고 있는 존중의 마음, 그런 마음들이 좀 부족하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게 있다는 말씀. 우리나라 작가 중에서 사실 그런 게 있을 때, 단세파 이완 작가 작품들이 이제 나가서, 이완 작가는 사실 우리보다는, 이분은 한국에서 서울대학교 동양학을 하시다가 일본을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 팔을 만들어냈어요. 문팔을 물체에 대한 돌멩이, 각각의 물체에 갖고 있는 고유성을 드러내는 문팔을 만들어내서 일본에서 아주 대단하게 해서 거꾸로 한국으로 이제 전시하시는 분인데요. 이분 같은 것들도 세계관을 말해요. 이분이 갖고 있는 동양화적인 세계관, 동양화적 세계관이 있는데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부분에 아주 깜빡 죽는 거죠. 시간의 소멸, 존재의 비움, 그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반복적인 작업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 작업을 통해서 보시면 사람들이 그림을 봤을 때 금방 지나가지 않고 그림 앞에서 이 작가가 했었던 것 같은 그런 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힘입니다. 지금도 미술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이거 비슷한 걸 많이 시도하는데 교수님들한테 많이 질책을 받고 낙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기법을 말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세계관을 받을 때 너의 세계관, 당신의 세계관을 말해주라고 하는 대목에서 굉장히 낙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좀 넓혀봤을 때 우리가 사실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BTS예요. 네. 저 사실 BTS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알고 싶었다는 게 뭐냐면 BTS 노래 잘하는 젊은이잖아요. 외국인들은 뭐라고 BTS 유니버스라고 해요. BTS 세계. 그게 세계관이에요. BTS 세계관에 열광하고 있는 전 세계 젊은이들이 이 음악을 듣고 빠져드는 거예요.
세계관이라는 말은 음악만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들 젊은 사람,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갖고 있는 세계관이 있는데 뭐 누구는 뭐 음악을 좋아하고 당연하겠죠. 근데 미술을 좋아하고 그래서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풀고 미술품 갖고 있는 과정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본 팬들이 빠지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어. 나도 그런 세계를 다시 공유하고 싶어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BTS가 아리랑을 가지고 뜬 거예요. 네. 정작 한국이나 사람들은 아리랑 관심도 없는데 그쵸? 그 작년에 광화문에서 이들이 공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옷에다 산수화 그림을 그리려고 심지어 또 광화문에서 저 배경을 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내보냈잖아요.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전 세계에서는 한국, 특히 서울에 보여주는 이런 조명들에 대해서 너무 열망을 갖고 한국에 왔을 때 BTS 갔던 길들을 따라갑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우리 작가님, 정국 작가님이 BTS 얼굴을 잘 그리세요. 그래서 BTS가 갔던 흔적에 있는 카페에 그 얼굴을 그리시는데요. 그게 놀라운 거죠.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이런 작가들이, 이런 가수들이 나왔는데 왜 우리 문화, 또 다른 아티스트나 문화들이 왜 홍보하지 않을까? 이들이 한 것 같은 그런 세계관을 왜 같이 펼치지 않을까가 너무 안타까운데요. 진행형의 BTS는 그 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보시겠지만은 남자들은 유럽에 갔을 때 좀 BTS 비슷한 생긴 사람들은 굉장히 인기가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 현상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가 이제 데몬 헌터스라는 게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그렇게 문화가 그렇게 어려웠던 미국 헐리우드를 뚫고 전 세계를 뚫고 또 아카데미상을 뚫고 상을 받고 했잖아요. 이 데몬 헌터스에 등장하는 또 남자 거기 그 가수들이 있는데 그 모델이 BTS라는 말도 있고 하는데요. 이 데몬 헌터스가 뜨고 나니까 갑자기 우리나라에 그 민화 하시는 분들이 민화 그림을 가지고 전시해달라고 하는 요청들이 전 세계에서 있는 거예요. 민화 그림, 민화에는 여기서 까치호랑이와 호랑이 같이 그려요. 까치호랑이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크로스오버고 이게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세계를 이렇게 보는 것들을 철학적인 거죠. 그림 한두 개 가지고 부수는 게 아니고요. 그 그림, 그 작품들이 완성됐을 때 그게 어떤 세계를 갖고 있냐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세계관이 있는데 먼저 본인이 그 자각을 해야 돼요.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왜 해야 되는지 그걸 대면을 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만나고 그걸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상처들이나 자기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감동받은 부분들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글로벌 아트마켓에서 그런 게 왜 필요하냐면 글로벌 아트마켓에서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앞에서 소개가 됐는데 그 안에 있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국격성과 고유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감정만 치면 안 되고 그걸 본 사람들이 자기만의 감정 기억에서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고 그의 보편성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고 관객의 서사가 참여해야 되고 이런 세계의 확장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마치는 말인데요. 우리가 왜 이런 상황의 그림을 겪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 각자만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작품들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하고 있는 미술인들의 이런 Y라고 하는 질문을 듣고 하는 작업들은 사실 일반인들한테 미술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그림을 보고 감정적인 공연을 하고 해소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미술인들이 손을 통해서 나오지만 그것이 보는 사람한테 마치 내가 그린 것 같고 내 감정을 그린 것 같고 나의 생각을 그린 것 같은 것이 될 때 그때 그 작품은 갖고 싶어지는 컬렉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철표졌다 생각이 듭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남 작가님께서 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뱅카트 얘기하면서 하나 더 말씀 좀 드릴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한 작가님이 계란 껍질로 그림을 그리시는 작가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작가님이 서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 작품은요 계란 껍질로 만든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요 계란 껍질로 만든 작품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란 껍질이라고 말하니까 하고 스쳐 지나가지 말하지 않으면 그 작품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는 전시 기획자이지 않습니까? 지나가지 말아서 작가님 여기다가 차라리 계란판을 하나 갖다 두세요.
그러면 그 계란판을 보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이 계란에 있는 것이 어디 갔을까요? 라고만 질문 던지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놀랄만한 사실은 이틀 뒤에 갔더니 그림 3점이 풀렸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공명, 아까 우리 작가님 말씀하신 우리 컬렉터나 그다음에 그 그림을 사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관람하는 관람객들의 마음에 무엇이 다가가게 하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면 달라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김노미 작가님 약간 자꾸 공명 하시면서요. 그 다음에 우리 컬렉터와 뿐만 아니라 관람객이 마음을 서로 소통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서로 하잖아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작가님. 그럼 공명에 느끼는 그 공명은 어떨 때 공명이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작가는 알 수 있을까요? 그냥 그림이 단순하게 그림 좋아요 이것일까요? 작가가 느끼는 거예요. 네, 작가가 관람객하고 공명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 어떤 것이 이제 완벽한 공명의 느낌일까? 거기에 대한 좀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그림 좋아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인가 소장하고 싶은 걸 넘어서 어떤 걸까요? 완벽한 공명이란? 보통 이제 우리가 의식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칼융이나 프로이드가 말하자면 사람의 의식적인 결정 이전에 무의식이 있다. 무의식이 마치 바다 위에 섬이 올라와 있는 게 이게 무의식인 거고 바다 속에는 커다란 산들이 있잖아요. 이게 무의식이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이 뭔가를 건드렸을 때 올라왔을 때 그때 사람들이 감정을 느껴요. 그걸 건드렸을 때 감정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BTS가 한 것을 말하면 우리 민족 전체에 한이 느끼는 무의식이 있었는데 그 무의식이 자기가 감동을 했을 때 그걸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긍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결국 그렇게 했을 때 그림에 대한 소유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실제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작가들한테는 그런 모습으로 전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우리 작가님께 질문 있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혹시? 네, 너무 좋은 이야기에서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얘기 중에 하나만 더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하나만 더 질문 던지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작가님, 앞으로 오십시오. 앞으로 오십시오. 네. 자, Y포럼은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지 여기 있는 작가님들이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Y포럼 있기 전에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Y 말고 How로 말해줘. How to do. 그리고 어떻게 그려야 돼? 그 다음에 무엇을 그려야 돼? What to do. 무엇을 그려야 돼? 어떻게 그려야 되는 거를 제일 궁금해 하세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제가 드린 얘기는 이 세계관이 있고 작품이 자기 브랜드 되는 단계까지 가기가 힘들다. 이 중요한 얘기를 저는 던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 아트코리아 방송이 14년간 쌓아오는 축적된 게 있으니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Y를 묻자. 왜냐고 좀 물어서 된다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왜 여기서 Y를 물어야 되냐면 인공지능 덕분에 사실 How라는 것과 What은 많은 부분에서 사례들로 소개가 될 겁니다. 근데 인공지능한테 물어보세요. 인공지능은 Y를 물어봤을 때 자기한테 자기가 된 영역이 아닙니다. Y는 인간의 몫이라는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미술을 바라보는 Y를 던진 거고 또 일반인들이 사실 미술인이나 철학가나 시인한테 원하는 게 뭐냐면 그 Y를 좀 해줘. 당신들이 좀 전달해줘. 그럼 그걸 보고 내가 좀 감명 갖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Y 포럼에서는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오늘 2번째까지 주제를 가졌고 앞으로도 Y 포럼에 대한 게 너무나 많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2번째 Y 포럼에서는요 2가지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트페어 경험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드렸고요. 2번째는 Y 공명이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관람객과 함께 마음 소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사실 저는요 이렇게 차분차분 이야기하는 사람이 원래 아닙니다. 근데 오늘은요 차분차분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사람은요 뽕잎 먹으면 뽕잎 먹고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또 티켓 2장이 나갔습니다. 선물을 들고 가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네. 이거 다시 나와서 좀 토론 잠깐 했습니다. 토론이요? 토론 진행하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드리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네.
이거는 커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중간 동안에 저 퀴즈